자, 대륙 분포의 변화와 판 이동의 원동력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대륙 이동설이 맞다 이거지. 대륙 이동설이 맞은데, 고지작이 변화를 연구해서 대륙 이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걸 뭔가 이제 증명하는 건데요. 자,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사실 이 지구 자기장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자전축을 이용한 북극하고요, 지리상의 북극은 요 자전축 있지, 자전축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자전축이구나, 미안. 여기가 자전축이 있는 부분이 원래 지리상의 북극이야. 근데 이 나침판을 따라서 가면은 여기가 북극으로 나와요. 왜냐면 이 자전축하고 요 지구를 거대한 자석이라고 봤을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석의 성질을 띠는 이유가 외핵의 대류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외핵의 대류가 요 지리상의 이 자전축의 북극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지작의 북극이 약간씩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조금씩 바뀌어요, 매년. 그래서 아무튼 지리상의 북극하고 지작의 북극하고 다르다. 다르고 다릅니다. 뭐 하여튼 그런데, 자, 고지작이 변화와 대륙의 이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암석이 특정한 고지작이 편각으로부터 그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 지리삭의 북극에 대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어려운 얘기지. 그러니까 암석이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암 같은 거 있잖아요. 화성암이 만들어질 때 마그마에 있는 어떤 철 성분 같은 거에 원래 이 지작이 북극을 향하고 있다가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그마에 있는 산화철이나 이런 성분들이 일단은 액체 상태이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작이 북극을 향하고 있는 상태로 굳어지는 거야. 어느 지역의 암석을 연구해. 근데 그 암석이 어느 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편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지리상의 북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에 의한 북극하고의 이 편차를 말합니다. 이거를. 이 편각은 그러니까 요 시대에 요 편각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지역의 암석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에서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석이,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메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년 전에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구 자기장이 2억 년 전에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옛날 암석을 보면은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대별로 이제 맞춰보면은 유럽의
여기서의 그 지작의 북극은 여기, 북아메리카 1억 년 전 여기, 2억 년 전 여기, 3억 년 전 여기 안 맞아요. 그러니까 5억 년 전에는 여기. 근데 지구가 하나인데 같은 시기에 지작이 북극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얘네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같은 대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작의 북극이 달라요. 향하고 있는 데가 다르다고. 근데 그거를 그 위치에다가 이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이동했을 때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로 생각해서 편각을 조사하면은 지작의 북극이 같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같은 시기에 지작의 북극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질시대 동안에 자극의 위치가 변화하였다면 두 대륙에서 특정한 자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같아야 한다. 근데 얘네가 이동하면서 얘네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측정이 됐다면 같은 지작의 북극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 그러니까 뭐 정지된 상태에서 그 지작의 북극의 운동을 기록했을 때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서 지작의 북극이 측정이 됐을 경우에는 일치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인데, 아까는 이제 뭐 편각을 이용한 거고요. 지금은 뭐 복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건데, 복각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복각계라고 써져 있죠. 자, 지금 뭐 여기 적도에서 나침판을 이렇게 놔두면 이 지면하고 거의 수평으로 서 있게 됩니다. 나침판을 이렇게 놔두면 지면 수평으로 서 있죠. 근데 그 애를 뭐 이렇게 북극으로 가져가요. 근데 내 자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밑에가 북극이야. 그러면은 N극이 이 땅바닥을 향해 이렇게 서, 이렇게 자석이 북극으로 가져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는요, 여기가 적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뭐 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나침판은 이 지평선, 그 지면하고 수평으로 있질 않아요. 나침판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피스 만화 있잖아. 원피스 만화에서 요즘은 또 애들이 원피스 안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늘섬을 갈 때가 있었어요. 꽤 거의 한 10년 전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누구지, 나미가 차고 있는 그게 있어. 나침판 같은 게 있어. 근데 그 다음 섬을 가리키는데 하늘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는 거야.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무튼 복각을 측정하면은 위도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위도. 복각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남반구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남반구에 있을 때 그런 거고, 복각이 플러스가 되면은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복각이 0이면은 그 적도고,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하고요. 북반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도 대륙에 옛날 그 지층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지층에 각각의 복각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7100만 년 전에 지층에서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5,500만 년 전에는 마이너스 21도로 복각이 좀 줄어들었지. 그러다가 요때 3,800만 년 전 그 암석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6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때에서 요때 사이에 어떻게 됐다는 거? 적도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복각이 30도 정도 나옵니다. 위도 한 30도 정도 되는 거죠. 위도 30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1000만 년 전 정도 됐을 때 유라시아판하고 이제 충돌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하고 이렇게 옆에서 압력을 받다 보면 융기가 되거든요. 솟아오르거든요. 횡압력을 받아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1년에 한 1cm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거를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아, 대륙이 이동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다. 넘겨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판게아를 알고 있잖아요. 판게아는 이제 한 3억 년 전에 생겼어요. 3억 년 전에. 3억 5천만 년 전이라고 써있네요. 3억 5천만 년 전에 고생대 석탄기 때 판게아가 생겼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전에도 우리가 그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됐거든요. 여러 번의 초대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거의 한 3억 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요, 초대륙이 만들어졌다가 흩어졌다, 만들었다, 흩어졌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한 2, 3억 년 지나잖아? 그러면 또 초대륙이 또 생겨요. 한 2, 3억 년 정도 지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가 대서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데, 여기가 계속 넓어져. 그러다 보면 그 아메리카 대륙이 일로 붙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얘가 일로 또 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초대륙의 중심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중심이 되는 건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륙 안에 있으면 그냥 사막 같은 거여가지고요. 좋은 건 아니다. 하여튼 희한한 걸 안 거지.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초대륙이 생기고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로디니아라고 하는 건 13억 년 전에 형성된 초대륙이고요. 8억 년 전에는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었다가, 그 다음에 로디니아가 분리되면서 6억 년 전부터 초대륙 곤드와나와 로렌시아. 잘 안 믿겨지지만 아무튼 좀 뭐 증거 있으니까 이런 말 하겠지. 증거가 있으니까 요랬다. 막 옛날, 이건 언제 쪽일까요? 시베리아, 로렌시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었다.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판게아부터 이제 좀 잘 알면, 이제 판게아는 3억 5천만 년 전에 생겼고, 그때부터 충돌하여 2억 7천만 년 전에 완성이 되었나 보군요. 그때 2억 7천만 년 전에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근데 고생대 말이야. 이게 중생대 때부터 해서 분리가 되었고, 인도 대륙이 이렇게 한 1억 3천만 년 전에 떨어져 나왔네요.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자, 5천만 년 전에는 한 요 정도 갈라져 있었고, 자, 현재는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초대륙이 형성되었다가 분리되는 과정을 한 3억 년 정도 주기로 보네요. 한 3억에서 한 5억 년도 주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후가 되면은 하나의 또 초대륙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미래의 초대륙 분포, 뭐 요런 모델로는 요 정도고, 노보 판게아 모델로는 요런 대가 되네요. 정말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네요. 그쵸?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심에 있겠네요.
남극 대륙도 위로 올라오네. 요거 남극 대륙인데, 남극 대륙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판들이 움직이는 원인은 이제 멘틀 대류라고 뽑으면 됩니다. 멘틀 대류이긴 합니다. 네, 멘틀 대류. 자, 멘틀 대류는 연약권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류 현상이긴 하고, 판들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라고 하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마그마가 올라와서 옆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는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는데, 해령은 해저 산맥을 말하는 산맥, 령자가 산맥 령자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약간 높아요. 이렇게 약간은 아니고 한 2000m 정도 높아요. 산맥이 있어, 산맥. 그래서 자, 심해저 평원보다 한 2000에서 한 3000m 정도 높습니다. 여기 이렇게 높은 거야. 가운데는 약간 움푹 들어갈 수는 있어. 이걸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지형은 해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령이 발산 경계에서 생긴다. 대서양 중앙 해령이나 인도 해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해령,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잘 보면 이제 해령이 보인다. 이렇게 여기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고, 뭐 요런 데도 해령이 있네요. 여기 인도양에 있는 해령이네. 이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태평양에도 요쪽에, 여기는 잘은 안 보이네요. 여기는 태평양에도 해령이 있거든요. 동태평양 해령. 요런 데가 해령이에요. 요런 데. 자, 그 해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열곡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닷속 지형이고요. 대륙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 중에 이제 대륙에 있는 부분이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여기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죠. 발산형 경계. 여기도 홍해도 멀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그 열곡대는 뭐 뜨거운 계곡 같은 거죠.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니까. 그래서 열곡대가 있어요. 쭉 열곡대가 있고, 나중에 여기가 바다가 됩니다. 나중에 여기 바다가 될 거예요. 여기 갈라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프리카 요만큼이 뚝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런데, 요런데 여기 쭉 여기가 열곡대예요. 여기가 이렇게 요거 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진짜로 홍해가 갈라지긴 해요. 근데 원래 바닷물이 뭐 성경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건데, 요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아덴만 뭐 이런 데로 갈라져. 요거는 이제 육지에 있는 발산 경계가 되는 거지. 자, 수렴 경계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마그마가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모입니다. 마그마가 하강하면서 대륙들이 이렇게 모이죠. 수렴 경계라고 해요. 수렴 경계.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수렴할 경우에는, 둘 다 해양판인데 수렴할 경우에는 둘 중에 밀도가 높은 애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밀도가 높은 애가.
자, 그리고 자, 여기 또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수려면 경계에서 이 바닷물이 여기 이제 이게 사실 스며들거든요. 바닷물이 암석이랑 같이 있는 상태가 되면, 자, 용용점이 낮아져요. 이게 혼합물이 되면은 녹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이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많으면은 사실 마그마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바닷물이 차가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 물이 여기서 마그마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물을 머금은 채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용용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겨요. 수려면 경계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경우에 마그마가 생겨요. 녹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마그마가 솟아올라오면서 화산섬이 생기고, 이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생기죠.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구랑 좀 나란하게 생겨요. 해구랑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분포한다. 호는 뭔지 아시죠? 부채꼴에서 호잖아. 호 모양으로 생기는 섬을 호상열도라고 해. 늘어져 있는 섬. 자, 뭐 대표적으로 뭐 일본 같은 게 호상열도이기도 하고, 호상열도이기도 하고요. 요런 데가 이제 호상열도죠. 이렇게. 요런 데도 이제 호상열도고, 이런 거 호상열도. 이게 뭔가 좀 궁금하긴 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뭔가 충돌한 흔적인가? 뭘까요?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바다 괴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이거 선생님이 이제 구글어스 보다가 선생님 부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걸 부천을 자꾸 보다 보니까 부천에 이거 지울 수가 없나? 이거 때문에 뭔가 해성이 충돌한 흔적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부천이거든요. 그쵸? 여기가 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죠. 그쵸? 여기에 뭔가 유성 충돌의 흔적이지 않나,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중심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 우리 동네 여기거든. 그쵸? 여기 가서 보면은 뭔가 희귀 암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운석이 충돌할 때 암석에 그 희귀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의 유일하게 다들 다 이제 개발이 됐잖아. 도시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요 땅은 그냥 논밭이거든.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 나면 여기 가서 땅 좀 파보려고. 돌멩이라서 운석을 그래서 찾을 것 같아. 내 생각입니다. 이 정도 운석 구덩이가 있는 곳은, 운석 구덩이처럼 생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 뭐 지질 연구소 이런 데에다가 메일 보낸 적 있는데 회신이 없었는데, 요런 데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한 군데가 또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양시인데, 봐봐, 요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솟아 올라와 있는 거 같고, 여기. 근데 이거는 지질 탐사가 됐나봐. 이거는 답변이 왔어요. 이거는 화강암이 그 마그마가 요렇게 화강암주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화강암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침식작용을 받아서 없어져 갖고 여기만 이렇게 있는 부분이 돼. 그렇게 답변이 왔는데,
부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어요. 부천은 아직 뭐 연구를 하진 않았나. 근데 여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운석 충돌한 곳이 여기 있다라고 이제 발표한 데는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요 동네 같던데. 요 동네 아니면 무슨 양준가 뭐였지? 여기 같은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운석 충돌했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기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부천 지역을 연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하다 이렇게 됐지? 아, 화상열도.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실시간을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이게 뭘까 과연 뭔가 우주 괴물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해구죠, 해구. 여기가 해구입니다, 해구. 그쵸? 해구를 따라서 열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구를 따라서. 여기도 이제 알래스카 이런 데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화산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해구를 따라서 열도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습곡 산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습곡 산맥. 안데스 산맥이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이렇게 수렴하는 경계 부분인데,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로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가 생겨가지고요 화산활동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는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곳에서는, 여기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죠. 여기도 수렴형 경계이긴 한데 여기는 대륙판끼리는 화산활동이 없어요. 지진만 있고 마그마가 생기질 않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는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구는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습곡 산맥이 생기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요것도 수렴형 경계야.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가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야. 해양판끼리 수렴형도 있고, 대륙판과 해양판의 수렴형이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그러니까 수렴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습곡 산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도 물어보는데, 여기는 이제 천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까지는 있어요. 근데 해양판이 속하는 부분에서는 요 밑에 부분까지도 지진이 생기기 때문에 신발 지진도 있어요. 되게 깊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도 있습니다. 해양판이 속해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보존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야 돼. 어긋나야 돼. 어긋납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냐면 해령하고 해령 사이. 해령이 쭉 연결된 건 아니고 연결되고 끊어지고 연결되고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양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여기 지층은 일로 가고 여기는 일로 가. 그럼 이 판과 이 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긋나요. 여기를 보존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존 경계가 아니에요. 이건 어긋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같이 가니까. 여기가 보존 경계. 여기 생긴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변환단층. 단층은 지층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변환단층은 요렇게 끊어지는 거를 변환단층이라고 해. 그래서 요 변환단층 중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요런 데에 있어요. LA도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사실 아니야. 왜냐면 언제 지진 날지 몰라요. 웬만하면 거기 그냥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잘 보면은 해령이 있습니다.
여기 해령이 있거든요. 요렇게 변환 단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 같은데 여기 해령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변환 단층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여기 로스앤젤레스 뭐 여기 요런 데는 이제 LA 대지진 뭐 이런 거 생길 때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변환 단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물론 뭐 지금은 괜찮아도 이제 지진 나면은 조금 뭐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영화도 있죠. 산 안드레아스라고 영화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시면 아 지진이 저렇게 발생하는구나 근데 알 수 있는데. 자, 거기가 이제 산 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라는 곳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진 있었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단층이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들이고, 그런 경계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멘틀 대류에 의한 건데, 멘틀 대류는 자, 일단 뭐 고일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멘틀이 2900km까지이거든요. 2900km까지가 다 멘틀이야. 근데 그 중에 이 윗부분 상부 멘틀 요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대륙 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부 멘틀이 뭐 연약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대류를 하는 거야. 이 상부 멘틀에 얹혀져 있는 판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층상 대류 모형이고, 전체 멘틀 모형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아무튼 뭐 고일 과정에서는 이제 이 윗부분 연약권에서의 대류가 판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건 이제 둘 다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건 알지만 요게 맞다 요거는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로 설명하였으나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판의 움직임에 의해 멘틀 대류가 유도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가 멘틀 대류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판이 이렇게 섭입이 될 때 얘가 이게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가 무거운 애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무거운 애가 가라앉는 힘에 의해서도 대류가 유도된다. 뭐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무거우니까 이게 가라앉으면서 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멘틀 대류도 유도할 수 있다. 멘틀 대류가 틀렸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뭐 같은 중력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자, 그래서 판을 움직이면 원동력에 해당하는 게 얘가 섭입되면서 판을 당긴다, 이렇게 끌어당긴다, 장력처럼 잡아당긴다. 그 다음에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 이런 게 이제 멘틀 대류랑 더불어서 해령이 약간 더 높잖아. 한 2000m 정도 더 높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거, 이렇게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델은. 자, 그래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 있고 판이 끌려 들어가는 힘이 있다. 섭입하는 판을 멘틀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자, 섭입하는 판과 그 위에 있는 판이 핵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멘틀이 순환하여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뭐 그런 힘들도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이게 고2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열점과 플럼 구조로는 약간 다른 이야기여서 요건 조금만 이따 하고요. 자, 그 앞에서 문제 뭐 이게 뭐 지진파 단층 촬영법 뭐 이런 예가 나왔었는데 여기 있네요. 지진파 단층 촬영법을 통해서 뭐 이게 섭입하는 해양판이 어디 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지구 내부 3차원적 구조도 뭐 이제 알 수 있다. 좀 더 발달한 거죠. 자, 여기 칸 채우기 좀 하고요. 기본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자기장,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고 지구 자기장의 요소 중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그러니까 수평면과 이루는 각, 나침판이 요런 걸 복각이라고. 복각을 통해서 위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의 자침이 지리상의 북극과 이루는 각, 그러니까 지리상의 북극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고 지자기 북극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거는 편각이라, 편각. 그래서 고지자기 변화와 대륙의 이동, 어떤 암석에서 측정한 고지자기의 편각으로부터 그 시대의 지자기 북극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상의 북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복각으로부터는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복각은 여기는 이제 지자기 북극이라고, 이제 하여튼 위도를 알 수가 있는 거긴 한데 여긴 지자기 북극이라 쓸게. 지자기 북극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의 초대륙을 로링이었나요? 로리니아. 선캄브리아, 그거 자세히 안 봤었죠 우리가. 로리니아, 로디니아구나, 미안해요. 로디니아라고 하고, 6억 년 전에 곤드와나와 작은 대륙들로 갈라졌고, 고생대 초대륙은 판기하고, 자, 초대륙 형성과 분리. 초대륙이 형성되어 분열하여 이동하다가 다시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약 3억에서 5억 년 정도 해당하는 주기를, 이거는 이제 윌슨 주기라고 하네. 윌슨 주기라고 한다. 자, 두 판이 멀어지는 경계를 발산 경계라고 합니다. 네, 발산 경계.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해령이 만들어지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분리되는 경계에서는 대륙 열곡대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하고, 자, 해구와, 자, 해양판과 해양판에서는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에서는 해양판이 섭입을 합니다. 해양판. 그래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있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는 습곡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때도 생기긴 해. 안데스 산맥처럼.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경계를 보존 경계.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변환단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멘틀 대류를 설명하는 모형은 층상 대류 모형과 전체 멘틀 대류 모형의 두 가지가 있으며, 과거에는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이 수동적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으나 최근에는 판의 움직임에 의해 멘틀 대류가 유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점과 플롬 구조로는 좀만 이따 하고요. 개념 기본에 1번에서 4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리상 북극과 지자기 북극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침판만 따라서 가잖아? 그럼 북극에 도달하지 않아요. 예, 북극 옆에 도달하지. 예, 그래서 그런 건 아셔야 되고,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을 편각이 아니라 복각이라고 하는 복각. 수평면에 대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누워져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예, 복각이고, 나침판 자침이 지리상 북극과 이루는 각을 그거를 편각이라고 해요. 편각. 예, 약간 다르거든요. 예, 그걸 이제 편각이라고 한다. 로디니아와 판게아는 모두 선캄브리아 시대에 분포했던 초대륙이다. 아니죠. 선캄브리아 시대에 로디니아가 분포했던 거고, 판게아는 고생대 말이고, 판게아는 북반구의 로라시아와 남반구의 곤드와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제대로 안 봤네. 아무튼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 로라시아와 곤드와나로 이루어져 있고, 인도 대륙은 5천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분리되어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5천만 년 전이면 좀 얼마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북상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 거의 뭐 한 2억 년 전, 뭐 요때 정도 돼서 이제 북상하기 시작한 거고, 요때는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자,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화살표 잘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여기가 이제 산 안드리아스 단층이 있는 부분 C고요. 그 다음에 판의 수렴 경계에서 해구가 발달하는 곳은 여기 해구, 여기 B. 요거는 해령이다. 해령 D는 발산형 경계로 해령이 발달하는 건 D고, 근데 여기도 수렴형 경계이긴 하지만 여기 해구가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여기는 습곡 산맥이 있습니다. 습곡 산맥. 그 다음에 해구가 있는 곳은 또 여기 해구 있어요. 여기 수렴형 경계 해구. 여기 명칭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 해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안데스 산맥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인데 수렴형 경계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되게 깊은 해구가 있죠. 마리아나 해구 여기 있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고, 가장 깊은 해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다음에 4번에, 자, 요거는 이제 해구고,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환단층. 근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환단층은 마그마가 뭐 생성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진만 있는 거고요. C는 신발 지진 자주 발생한다 아닙니다. 얕은 지진은 천발 지진이라고 해요.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신발 지진은 요런 데서 해양판이 섭입해서 갈 때, 요런 데가 신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기가 생겨나고 좀 오래된 게 D죠. 그래서 기억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개념 적용 문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편각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한 덩어리였어야지 이런 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지자기 북극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려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였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두 개의 지자기 북극이 존재하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기 북극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다. 가와 나를 통해 대륙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가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하는 습곡 산맥이 유라시아 대륙에 연속적으로 분포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에 여기 산맥이랑 북아메리카인가요?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랑 일치해요. 여기 산맥이 있거든요. 여기 산맥 갖다 대면 이어집니다. 이게 이 산맥이 이어져서. 그래서 요거 맞는 이야기고 4번. 자, 그 다음에 인도 대륙에 이제 복각을 측정한 건데, 마이너스 값이면 남반구에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이 되면 북반구로 이제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적이 복각으로 당시 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7100만 년 전부터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그때는 남반구에 위치한 거고, 인도 대륙은 약 1000만 년 동안에 1000만 년 전에 종료되었다. 이제 현재도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현재도. 요때 종료됐으면 여기가 30이었겠지. 30이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종료지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000만 년 전에 종료된 건 아니다.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대륙 분포가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지구상에 일어난 변화를 옳은 거. 테티스해가 넓이가 감소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요게 테티스 해라는데 요게 넓이가 감소했겠어요? 감소한 게 맞죠? 그러니까 요게 벌어지면서 지금 뭐 태평양이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감소한 게 맞고요. 예, 곤드와나 대륙에서 인도 대륙이 북상하였다. 그러니까 여기가 곤드와나고 여기가 로라시아. 위에 써있네요. 로라시아. 수업이 잘 안했네. 이게 로라시아고 이게 곤드와나네. 곤드와나. 근데 곤드와나 있는 요 애가 인도잖아. 인도. 인도가 대륙이 북상하는 겁니다. 얘가 인도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대륙의 면적이 감소하고 해안선 길이가 짧아졌다. 자, 해안선 길이는 길어진 거예요. 대륙의 면적이 감소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빙하가 녹으면은 대륙의 면적이 감소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면적 자체가 감소했는지는. 근데 해안선 길이는 길어진 거죠. 길어졌다가 맞죠. 여기가 다 해안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대륙 지각이 얇아진 곳에 열곡이 형성된다. 맞는 이야기예요. 요런 데를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이게 이어져 있으면 열곡대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열곡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사실 지금은 대륙 지각 같지만 어찌됐건 나중에 여기 바다 되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거 맞거든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게 맞고요. 성분이 일단 해양 지각 성분이 되지 사실.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게 맞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지금 저렇게 되고 있어요. 자, 5번. 자, 뭐 요런 거는 이제 뭐 호상열도 같은 거 생기는 모습인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선생님 봐봐요. 아무튼 요건 대륙판이 두껍거든요. 지금 판이 두꺼워.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가에 이 지역에 해구가 발달한다. 이 해구죠, 이거? 해구입니다. 나의 F지역에 습곡산맥 발달한다. 맞죠, 이게? 옆에서 힘을 받아서 이게 지층이 휘어져서 생기는 걸 습곡산맥이라고 해. 맞고요. 나보다 가에서 화산활동 활발하다. 맞아요, 이거. 뭐, 그림도 그림이고,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화산활동 활발한 거 가고요. 가에서 A판의 밀도는 B판보다 크다. 맞죠? 지금 수렴이 지금 그 섭입이 되고 있는 판이 A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에서 지각 C와 C는 D 아래로 섭입하여 연약권으로 하강한다. 근데 이게 대륙판끼리 충돌할 때는 그냥 한 요정도 되다 마는 거야 사실. 이게 지금 섭입이 되고 있진 않고 요정도 되다 말아. 그래서 얘는 신발 지진 같은 거 생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얘가 밀도가 크질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충돌해 가지고 습곡산맥이 생기는 거고 신발 지진 같은 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거니까 5번 고르면 되겠네. 6번. 자,
A는 호상열도인 거고 화산활동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맞고요. 여기 마그마 생겨나서 올라옵니다. B는 화산활동은 없어요. 마그마 없고 지진만 일어납니다. C와 D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C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얘네 D는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발생해. 그래서 정확하게 풀면 1번이죠. 그러니까 C에서는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7번도 그냥 하면은 자 A와 D 모두 수렴형 경계에 속한다. A 수렴형 맞고 D도 해구 생기는 건데 맞고요. C, D 다 맞네요. 다 수렴형 경계는 맞습니다. 태평양판은 필리핀판보다 밀도가 커요. 요거를 좀 자세하게 보면 지금 뭐 이게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아무튼 요쪽으로 이렇게 섭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긴 해. 무거운 애가 필리핀판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큰 겁니다. 태평양판의 밀도가 더 커요. A에서 D 지역은 모두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지진은 많이 일어나는데 A 지역에 화산활동이 없어요. A 지역은 습곡산맥 발달하고 B와 D는 해구가 발달한다. 이거는 맞네요. 기억 리을. 다음 2번. 자,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부분의 판 경계와 상대적인 이동 방향인데 옳지 않은 거. 5번이 맞네. 북아메리카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은 B와 같은 종류의 판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발산형이죠. 발산 경계야. 근데 산안드레아스는 보존 경계예요. 보존 경계. A는 넓어진 거고 B는 동아프리카랑 분리될 거고 천발 지진은 사실 모두 발생하는 거야. 천발 지진. 어두운 곳이건. 그 다음 하부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여기에서 상승해 가지고 벌어지는 거거든요. 요것도 상승해서 벌어지고 5번 답이네. 자, 여기까지 하고